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2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만 해도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무죄를 본인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돈 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표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한 부당한 영장 청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만 이게 또 유죄가 선고됐어요.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5월에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뿌리는데 윤관석 의원 등이 가담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윤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반발을 했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강래구 전 감사 등에게 먼저 금품을 요청해서 6천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 큰 금액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함께 재판을 받은 강래구 전 감사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해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금권선거 구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벌이 필요하다. 반성이 없다. 법원이 이렇게 본 근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녹취가 국민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던 이 녹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어디세요 지금? 제가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에서 앞에서 잠깐 봬요. 오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자, 이번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대한 저는 재판부의 엄중한 하나의 법적 선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전당대회 돈봉투를 돌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관행이었다. 또 다른 그 악도 상당히 더 많은데 왜 그거는 안 하고 왜 이거부터 하느냐는 식의 이 변명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절대 정치적 관행도 전통도 아니다. 이거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부분, 특히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건강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로 봅니다. 예. 자, 하지만 이 윤관석 의원은 당시 대표의 경선에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나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이번 사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 자, 양경 기자, 법조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이번에 실형 선고가 난 윤관석 의원 재판부하고 송영길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봉투 사건이 지금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돼 있어서 같은 판사가 하는군요. 그러니까 같은 판사는 아니지만은 부장 판사 3명이 한 부를 이루고 있는 이제 대등 재판부인데, 그러니까 3명이 어차피 이게 합의를 이루어야지 선고 결과를 도출을 하니까 이번 선고 결과가 그 3명이 합의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이렇게 되면 송영길 의원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어떻게 보면 돈봉투 사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것인데 지금 이제 실형의 유죄 선고가 났고 이 공소 사실 자체가 굉장히 겹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6천만 원을 20개로 나눠서 전달한 혐의 그렇게 되는데 송영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6천만 원을 마련해서 윤관석 의원한테 돈 봉투를 준 혐의 이런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죄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총선을 다가오면서 이때 윤관석 의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뭐 본인들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 근 20명이 이 사건과 연루가 돼 있는데 그 부분 거의 대부분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판결 중인데 지금 윤관석 의원은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분들 재판에 이분들 출마가 막 엉키면 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지금 한 20명이 돈을 받은 걸로 돼 있죠. 예. 검찰 수사 결과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도가 됐는데 7명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7명이 집단 보이콧을 하고 있다. 소환에 집단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3사람입니다. 예. 3사람인데 보도가 다 됐으니까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3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7명의 소환 통보를 받은 사람이 왜 보이콧을 하느냐? 총선 지금 이제 명분은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총선 때 너무 바쁘다는 건데 총선을 넘기면은 일단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면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다시 달 가능성이 높아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소환을 압수수색을 당하고 소환을 당했던 허종식 의원이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공천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시점에 검찰에 나가서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은 그게 유리할 게 없으니까 일단 집단적으로 보이콧을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는 상황 정도로 됐으니 예. 이 느슨한 그 적격 판정 기준 이것이 일종의 뭐 수사 결과에도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